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소득 하위 80%는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인 가구는 월소득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입니다. 사실상 4인 가구 연소득 1억 1천만 원이 재난지원금 경계인데요. 그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은 카드를 쓰는 만큼 현금으로 주는 캐시백으로 지원해준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8월 여름 휴가나 늦어도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7, 8, 9월에 카드를 쓴 만큼 현금처럼 돌려주는 캐시백을 도입합니다.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7월에 12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를 더한 103만 원보다 초과해서 쓴 17만 원의 10%인 17,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단 매월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의 한도가 있고요. 캐시백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적용 대상이 아닌 곳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제한이 많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와 과잉 진료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물병원들의 고무줄 치료비도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증상인데 부르는 게 값이랄 만큼 검사와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하지만 이 반려동물 의료 행위가 표준화돼 있지 않다 보니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진료할 때 필수와 선택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4,12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9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은 1,529만 3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2차 접종자는 총 464만 3,95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소나기가 참 자주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고요.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또 호남 지역은 10에서 60mm, 경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또 서해 5도는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8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지역에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호국 충절의 도시, 그리고 전국을 2시간 안에 연결할 수 있는 교통 중심의 도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 도시는요, 하늘도 편하고 땅도 편하고 더불어 이 사람 살기도 참 편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천안시죠. 네, 오늘 천안과 관련해서 아주 확실한 얘기를 해주실 분이 와 계십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고품격 문화도시를 꿈꾸는 천안시장 박상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천안시가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천안시는 잘 아시겠지만
서기 930년 8월 8일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정벌에 이어서 후백제를 멸하기 위해서 천안 도독부라는 그런 행정관서를 설치하는 데에서 비롯된 도시입니다. 오늘날 수도권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또 뒤돌아서면 영호남과 충청지방을 위한 관문이기도 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도시죠. 네, 뭐 소개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사실 천안시 잘 알죠. 아, 그럼. 그럼요. 재용임 씨는 천안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천안은 호두과자죠. 그렇죠. 사실 갓 구워서 나온 호두과자 딱 아유, 먹으면 그럼요. 너무 달고 부드럽고 막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두과자 자체가 과자라기보다는 빵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우리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는 일제시대 때인 1934년에 탄생되었는데요. 팥 앙금을 쓴다든지 또 표면부의 수분 상태가 촉촉한 점 등을 생각한다면 이건 호두과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빵입니다. 예. 천안의 빵 기술은 호두과자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0월 10일이 빵의 날입니까? 빵빵 되어 있죠. 빵빵데이. 아, 빵빵데이. 빵빵데이. 그래서 우리 천안에는 사실 호두과자점 56개를 포함해서 309개에 달하는 빵집이 있는데 네. 그렇게 빵집이 많은 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10월 10일을 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억하기가 참 쉬울 것 같아요. 10월 10일에서 빵빵데이. 네. 네. 근데 사실 모든 일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네. 하잖아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살짝 봤거든요. 빵을 좀 봤어요. 아, 시장님 정말 센스 있으세요. 이것도 이 아침에 또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센스가 좀 있어요. 깜짝 선물로 네. 이렇게 준비한 빵인데요. 오늘 천안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따끈따끈한 네. 빵을 두 분 MC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한번 아유,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네. 아, 너무 아유, 좋죠. 호두과자는 늘. 호두과자 맛 봐야죠, 이거. 아유. 입에서 약간 녹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새로운 빵이 있나 봐요? 이건 네, 뭐예요? 이게- 어떤 빵이에요? 예, 호두 범벅인데요. 네. 천안에 그 부빵빵 빵집에서 만드는 네. 호두 범벅이 아. 그리고 여기에는 또 뚜빵빵 빵집에서 만드는 그 돌솥 가마빵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시장님 방송을 잘 아시네요. 또 땡땡. 네. 천안을 방문하실 생각 있으시다면 가서 이 새로운 빵들도 한번 네, 맛보시면 예, 참 예.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천안시에 대한 모든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천안시 고품격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고품격 문화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이제 네. 청사진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은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도시이긴 해요. 그런데 특히 201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 천안을 그 문화도시로 지정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문화도시라고 하면 전통 문화도시도 있겠고 또 네. 여러 가지 문화도시가 있겠지만 우리 천안은 문화산업형 네.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화와 편의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경쟁력 높은 문화도시를 향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을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태조 왕건 기념공원. 네. 그게 이제 또 뜨네요. 네. 이것과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과의 관련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직접 관련은 없죠. 근데 사실은 천안의 문화라는 것이 그 현대 젊은이들의 그 즉석 팝콘식 문화뿐만 아니고 태조 왕건이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면서부터 출발하는 대략 한 1100년에 이르는 그런 오랜 역사적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문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올드타운인데요.
뉴타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네. 올드타운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이 있으면 올드타운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올드타운을 참 잘 갖고 놓았고 또 이 관광 1번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천안도 그런 것들을 재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천안에서 이 올드타운으로 조성될 관광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조선 500년 동안에 이 조선 초기에 세조를 비롯해서 숙종, 인조, 영조 이런 왕들이 묵었던 화축관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특급 호텔이죠. 그런 그 왕이 묵었던 공간이니까요. 그런 공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의 그 사또가 그 집무를 했던 동원을 비롯해서 객사라든지 한 7, 8개의 고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전부 지하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재현한다는 복원해서 재현한다는 전제 위에 올 여름방학 때에 이 학교를 발굴조사하기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도 그렇고 베트남 가도 왜 저 올드타운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발상이시네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K-아트 박람회가 있네요. 예. K-뮤직이라든지 K-팝, 또 K-패션, 뭐 K-드라마, 무비까지 그 정말 그 다양한 장르에서 젊은 재능들이 많은데 적어도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문화 엑스포를 열어서 국내외 젊은이들에게 정말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컨셉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천안시에서 K아트 박람회를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그 김구 선생이 그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정말 경제 대국이 아니라 문화 강성국을 만들고 싶다. 이런 그 표현을 한 게 있거든요. 바로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힘으로 우리가 독립했고 또 문화도 문화 강국이 됐는데 그것을 120만 평에 달하는 우리 독립기념관 부지 위에서 이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엑스포를 연다면 매우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착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 K아트 박람회가 어떤 문화 콘텐츠로 좀 기억에 남길 바라세요? 네, 결국은 이제 세계의 젊은이들이 배낭만 하나 짊어지고 거기서 직접 체험하는 계기를 갖는다면 이건 일부러 뭐 국정 홍보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각국에 복귀해가지고 내가 본 한국 문화는 이런 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기회에 한 자리에서 모든 그런 장르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도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젊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음악을 전공해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또 천안시에는 그 시립교향악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술 관련해서 한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천안시가 인구 70만이 채 안 되는 도시인데요. 그런데 예술단은 시립 예술단은 5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그 예술단을 통해서 문화를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즐기고 행복을 그 찾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있는 예술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또 문화도시답게 우리는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문화를 접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이 문화를 만들고 내보내고 흡수하고 이러기 딱 좋은 게 천안이야말로 정말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천안은 전국을 2시간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천안 삼거리의 그 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태조나
그 8대 왕 현종의 그 비화가 이렇게 비석으로 서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작지만 강한 도시, 또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대한 모든 거 오늘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행복하지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시민 누구나 마음껏 정말 웃을 수 있고 또 어제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도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 천안을 만들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드는 그런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햇살 가득한 여름이 오면 좀 이 가족과 친구와 연인들과 함께 하루면 되니까요. 네. 우리 좀 먹거리, 놀거리 네. 풍부한 우리 천안에 오셔서 좀 즐기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뭐 벌써 천안 한번 다녀온 것 같은데. 오늘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2022년 말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는 뉴스.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2021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22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네. 내년이에요, 그게. 벌써 내년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자율주행차가 내년에 도로를 달린다? 예, 기대가 되는데. 네. 글쎄, 그 관심과 기대만큼 멋진 차들이 나와줄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국내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업, 그리고 희귀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신약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 기술력으로 시장을 이끄는 두 기업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 경제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 중국이나 인도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자유롭게 원자재를 사오고 하던 그러한 밸류체인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기업들의 돌파구는 과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끊임없는 연구 개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활로를 찾아가는 기업들. 키로당 한 10억 이상이 되고요. 첨단 기술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갈 기업들을 찾아가 봅니다. 수많은 차량들로 붐비는 도심, 눈에 띄는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위에 뭔가를 달고 있는데요. 각종 장비가 장착된 차량, 평범한 자동차는 아닌 듯한데. 경로 설정 되겠나요? 경로 설정? 헐! 운전자가 손대지 않아도 핸들이 저절로 돌아간다? 이게 눈 비비고 다시 봐도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이 버젓이 도로를 주행 중이네요. 센서들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멈추고 주행하고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차. 이 차는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장착된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그 도로에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도 반응해서 멈추는 자동차. 경로에서 사람이 사라지자 다시 주행을 시작합니다. 좀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으면 충분히 서서히 멈추는데 저희가 가감속을 조금 심하게 해야 되는 경우는 저렇게 알람까지도 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에 포착된 각종 센서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한 후 이렇게 입수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처리하는 시스템. AI 반복 학습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아주 뛰어난 고성능 나이다, 레이다, 카메라 센서셋을 구성하여
최대한 넓은 범위의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업계 선두주자가 되기까지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몇 년 만에 업계 최고로 올라서게 된 건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 덕분. ATC 사업을 통해서 여러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고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TC 사업을 통했다? 아니 그게 어떤 겁니까? ATC 사업은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의 연구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 향후 4년간 기업의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4,000명 이상 신규 교용을 창출을 했고요. 여기 선정된 기업들은 20% 이상이 나중에 상장 기업으로 다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 매출이 42%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30%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사업에 선정된 또 다른 기업을 찾았는데요. 보안, 위생관리가 유독 철저해 보이는 이곳. 엄격한 출입관리, 전신 소독을 거쳐야 비로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 뭐하는 기업일지 그냥 쪼까 궁금하구만요. 한눈에도 복잡해 보이는 설비들이 가득한 이곳. 여긴 어딥니까? 궁금합니다, 지가. 저희가 그 올리고 유클레오타이드를 이제 합성을 통해서 만든 걸 가지고 성질을 하게 되는 제조실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제조 공정만큼이나 어려운 이름의 이 물질은 DNA, RNA의 작은 조각들이 수십 개의 사슬로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요. 난치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신약의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고 제품 보관이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돼가지고요. 제조뿐 아니라 보관도 까다롭다는 이 제품. 아이고, 영하 20도의 한기가 오싹한데요? 여기 있는 것이 올리고 뉴클레오사이드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가격은 키로당 한 10억 이상이 되고요. 헐! 가격이 억소리납니다. 전 세계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인정받는 건데요. 가치의 원천은 바로 기술력. 지금 올리고 합성 준비하려고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술 개발로 독보적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합성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는데 약물 개발 초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경쟁사들이 개발을 포기했을 때 더욱더 연구에 매진했다는데요. 20개 이상의 올리고를 초기 및 후기 임상에서 상용화 단계까지 제조하여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전체 고객사의 80%가 대형 제약사입니다. 전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의 러브콜을 받게 된 건 20년간의 꾸준한 연구 개발의 결과.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아무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기술이었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생산 설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저희가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돌파구는 바로 기술력. 변화하는 시장을 보는 눈과 독심 있는 연구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의 기업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기술력으로 정말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특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요. 자율주행차를 좀 하루빨리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언제 드라마예요? 히트! 그러면 내가 촥 오고 타고 딴짓하면 쫙 가고 막
그런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네, 오늘 제 복장만 봐도 좋고요. 깜짝 놀랐어요.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복장을 보고 오늘 주제 뭔지 알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음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노라조. 그렇죠. 노라조의 그렇죠? 야채라는 야채. 곡입니다. 각종 재료를 가지고 요리라는 예술로 탄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요리는 힐링이자 가족과 어우러지는 매개체다라면서 이 요리에 푹 빠져 사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내일 뭐 먹지? 연예계의 숨은 요리 금손입니다. 요즘 TV 보면 정말 어쩜 그렇게 본인의 레시피로 막 뚝딱뚝딱 뭘 만들어내는지 네. 요리 잘하는 연예인들 스타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예계 최고의 요리왕은 누구예요? 일단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 프로그램도 런칭을 하고 또 최근에는 손녀가 태어나면서 이 이유식 저서까지 만들어낸 누군지 분이 알죠. 있죠. 반찬계 레전드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바로 배우 김수미 씨. 저는 이분이 딱 먼저 생각이 나요. 네. 김수미 씨 물론 대단하시죠. 그 연륜 경륜도 있고.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 바쁜 방송 스케줄에도 수년간 틈틈이 자격증들을 따는데 뭘 땄냐.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이것도 모자라서 독이 들어있는 물고기, 보고 자격증, 이탈리아 쿠킹 마스터 네. 이런 걸 다 따신 분이에요. 바로 김호진 씨입니다. 예. 배우 김호진 원래 씨. 저분이 요리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관심이 많은 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잘 알려진 이런 분들 말고도 엄청난 요리 금손 스타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전에는 금남의 구역이라고 불렸거든요. 요리 프로그램이. 네. 여기서 저처럼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또 정말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면서 일명 땡주부라고 불리는 남자 스타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결혼은 물론 육아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숨겨진 요리 실력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자 스타들 이야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리 금손 누굴지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예계의 숨은 요리 금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입니다. 패션 모델로 데뷔한 이분, 패션 모델계의 그야말로 자타공인, 정말 레전드라고 불리는 그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모델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 네. 누굴까요? 흔히들 그 사기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기 잘하고 기럭지 되고 네. 훈훈한데 요리까지 잘한다. 이 얘기예요? 이분은 뭐 사기 캐릭터라고 친다면 거의 끝판왕 수준에 와 있는 분입니다. 요리 실력 어마어마해요. 닭볶음탕, 한식이죠. 짬뽕, 중식이죠. 일식에 식빵에 막걸리까지 그야말로 뭐 장르 불문 만들고 싶은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은 다 만드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놀라운 거. 배추, 열무, 깍두기 뭐죠?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한 분이에요. 그건 진짜 수준급인데요. 김치까지 담근다는 건 이건 장금이가 따로 없어요. 그냥 담그면은 의미 없습니다. 맛있게 담근 그분. 제가 결정적인 힌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프로그램에서 네. 직접 만들어서 이슈가 됐던 그 음식인데요. 자, 뭘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육볶음. 이게 실제로 그분이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이거! 직접 만든 그거 아니고요. 이 요리를 이분이 좀 직접 바쁘시기 하신 때문에 네. 다음에 기회 된다면 한번 만들어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그 레시피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재용 MC님 조금 아니, 제육볶음 떡 내놓고 누구랑 맞춰야 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의외로 막걸리에서 막걸리. 텔레비전에서 김치도 담궜는데 그런 사람은 많은데 막걸리까지 담근 그 사람. 네. 혹시 제가 우리 재용 MC를 위해서 한마디 힌트 드릴게요. 키커? 키 크고요. 모델계 레전드니까요. 자, 한마디 힌트입니다. 나도 오긴. 차줌
차승원 씨. 정답, 차승원 씨입니다. 차승원 씨. 알죠. 그래, 요리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차승원 씨 직접 뭐 이렇게 담그고. 네. 제육볶음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이것저것 요리 잘하던데요. 네. 직접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오늘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다음에 기회 된다면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소개하고 나서 저희가 먹는 건 아니죠? 네.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젓가락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저 제육볶음이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거예요? 네, 일단 차승원 씨 제육볶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장을 넣지 않는다인데요. 색깔은 나오는데. 제육볶음에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꿀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차승원 씨의 제육볶음 레시피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장을 넣지 않는다는 것. 왜냐면 일단 돼지고기 800g을 숭덩 아주 적당히 먼저 자른 후에 간장 3스푼, 후추를 조금 넣고 다진 마늘 2스푼을 넣고 먼저 밑간을 해놓는다고 해요. 이후에 간장 3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7스푼, 물엿 6스푼, 후추, 그리고 참기름 살짝, 여기에 다진 마늘 2스푼, 강판에다가 양파를 갈아서 그거 한 2스푼 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를 한 숟갈을 넣고 비벼서 양념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랑 양념을 이렇게 좀 숙성을 시키고 나면은 차승원 씨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 제육볶음 레시피가 완성이 됩니다. 네, 사실 진짜 잘하는 제육볶음집은요, 원래 고추장을 잘 안 쓴대요. 그 이유가 질척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육볶음은 볶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레시피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 차승원 씨가요, 이 레시피의 포인트에 대해서 고기만 먼저 볶다가 어느 정도 익은 후에 이 숙성된 양념장을 넣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파, 고추, 파 등 이 채소를 넣고 굉장히 강한 불에 빠르게 볶아주면은 그냥 끝이다. 볶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없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레시피 소개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가끔 가는 그 신사동에 그 제육볶음 맛집 있어요. 네. 거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거기도 뭐 고추장 안 넣고 고춧가루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차승원 씨가 그 유명한 기사식당에 가서 직접 전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장 넣지 않은,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순서 기억하면 저도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차승원 씨가 이렇게 요리 잘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승원 씨가 2015년도부터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요리 실력을 뽐내왔습니다. 바로 2009년도부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요리 실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20대 당시만 해도 또 차승원 씨가 워낙 또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나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 이렇게 옷에 튀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흘리면서 먹고 옷에 고춧가루가 튀는 것을 무지 싫어할 정도로 요리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차승원 씨를 부엌으로 불러들인 게 누구냐? 바로 가족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배우라는 직업이 선택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휴식기가 있으면 이 휴식기에 뭔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을 때 내가 간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것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했는데 가족들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원래 잘한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부터 재미를 붙이고 굉장히 요리를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아는 배우들이 몇 명 있는데 바빠요, 바쁘기. 작품에 들어갔을 땐 정말 바쁜데 작품이 없을 땐 정말 한가해요. 그래서 뭐랄까 하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에 요리를 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냥 뭐 말만 그렇게 해볼까가 아니라 제가 사실이라는 거를 이 차승원 씨의 따님과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그 지인 가족을 아는데 들어보니 정말로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신발 정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 있을 땐 못하지만 없으면 아주 요리 전담하고요. 본인은 기자들한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간간히 해온 게 쌓여서 좀 티가 나는 것 같다는데 겸손의 말씀이고, 가족뿐이 아니에요. 이제 따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이제 딸 간식을 샌드위치를 싸온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보고 야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걸 또 본 엄마들도 소리 전해 듣고 야 그 샌드위치가 그렇게 맛있어 보였어?
그걸 얘기를 했대요. 네. 너무 우리도 먹고 싶다. 차승원 씨가 그 친구들, 엄마들 먹을 것까지 샌드위치를 쫙 해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주부 9단 못지않은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는 차승원 씨인데요.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또 따로 있다면서요? 아, 이거는 저랑 같네요. 네.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된장찌개에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숭덩숭덩 썰어서 넣기만 하면 가장 빨리 되는 요리이기도 하고 언제나 만들었을 때마다 균일한 맛을 내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라고 해요. 조만간 만두도 만들 것 같은데. 꼭 강남에 어디 그 잘하는 만두집 있는데 거기서 가끔 봐요. 그럼 가서 또 배울 거 아니야? 저희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대단합니다. 네. 다음 배우는 누군가요? 자, 두 번째 스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결혼 5년차 배우고요. 이분의 아내분 역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겐 다정한 남편, 자녀에게는 이제 자상한 아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요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더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칭, 타칭, 류주부로 불리고 있는 이분입니다. 아, 류주부라는 말만 듣고 사실 그쵸. 한 분이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분을 각 가정마다 보급해야 된다. 그 정도로 그래? 정말 그 정도예요? 자상하고 요리도 잘하는 완벽한 네. 남편이다. 이분 이렇게 같은 경우 들었거든요. 요리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또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좀 잘 만들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준비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방송에서 이 재료 3만 원어치 재료를 가지고 20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20인. 남아서 다른 음식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재료 3만 원어치를 가지고 3만 원어치. 20인분을 만들어요? 20인분. 오, 네. 뭘까요? 그럼 이게 보통 자, 바로 힌트 뭐가요? 보여드릴까요? 자, 뭐예요? 맛있겠다. 연어덮밥입니다. 연어덮밥. 누구지 심장이 가시나요? 류 배우, 류 씨고요. 아내도 배우이고요. 아내도 알죠. 직업이 배우고 연어 회덮밥을 잘 만드는 스타가 누굴까요? 제가 압니다. 네. 정답. 류수영 씨. 정답입니다. 맞죠? 류수영 씨입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류수영 씨의 본명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어남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믿고 먹는 어남 선생의 레시피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레시피를 따라해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요. 보니까 요리 실력이 정말 웬만한 셰프보다 좋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저걸 직접 다 만든 거예요? 네, 다 류수영 씨가 직접 만든. 아니 그러면 저 음식입니다. 일식뿐이 아니네. 이건 양식 아니에요. 양식. 이건 한식, 양팔 양식, 양식. 일식 뭐 이렇게 다 할. 저분 아내가 박하선 씨 아닙니까? 네, 박하선 맞아요. 씨. 박하선 씨 부럽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박하선 씨 좋겠네. 너무 좋겠다. 맞아요. 오늘 저의 점심 메뉴는 이제 저 육회입니다. 이미 점심 메뉴는 이제 정해졌고요. 이렇게 연어 회덮밥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화제가 됐지만 실제로 안에 박하선 씨가 좋아하는 이 류수영 씨의 메인 메뉴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스테이크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류수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 스테이크를 만들고 듣기 좋아하는 칭찬이 박하선 씨가 여보가 해주는 이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다라고 해주는 이 칭찬에 힘입어서 또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맛있냐 하면 박하선 씨가 이 두 사람이 몰래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대놓고 식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먹곤 했는데 이때 류수영 씨가 스테이크를 해주면 웬만한 식당에 가서 먹는 것보다 레스토랑에서 가서 이제 시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그리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자격증 같은 건 없는데 참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아니 마늘 파를 다듬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싶은데 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사두신 요리책 보는 걸 좋아했고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화장실까지 들고 가서 봤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잘 쓰지도 않는 이 오븐으로 어설프나마 빵도 굽고 쿠키도 굽었다는데 제가 예전에 류수영 씨를 전주영화제에서 만났는데 소설책, 중국 소설책을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분석하듯이 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요리도 이렇게 완전히 요리책 분석해서 제대로 핵심 찝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요리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자 아나운서인데요. 네.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뭐예요? 수학 정성 문제를. 그 종합 문제를. 근데 이것도
파, 마늘 다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류수영 씨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즐거운 일인가 봐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 남자가 요리 잘한다. 이게 이제 요즘엔 칭찬이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류수영 씨가 하는 얘기가 이건데요. 부엌이라는 공간이 사실 성별이 따로 정해져서 이런 사람만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공간이 아닌데 이제 부엌 일 하는 남자를 곱게 봐주시니 참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든다. 부엌 일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렇게 재치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 방송에 나와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요리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라고 하죠? 비주얼보다 맛이다. 근데 그 맛은 정성이 만들어낸다. 요리 과정을 더하고 육수에 공을 들이는 게 여기서 맛이 나오는데 사실 현대인들이 바빠서 언제 그렇게 육수에 공 들이냐. 그래서 나의 포부는 이거다라고 밝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첫 번째,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그리고 재료비가 너무 부담되지 않는 가성비 좋은 레시피를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많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리에 열정을 불태우는 류수영 씨에게 꿈이 있다고요? 네, 류수영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머리에서 이제 흰머리가 날 때쯤에는 식당을 여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기세면 왠지 꼭 이루시고 말 것 같은데요. 네, 머지않아 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스타 소개해 주시죠. 네, 요리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오늘의 아침과 점심 메뉴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스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혼 14년 차를 맞은 이분, 일명 땡주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남매와 아내를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면서 땡주부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이 별명으로 SNS에 그날의 레시피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네. 요리하는 자체도 부지런하지만 그걸 다 레시피를 SNS에 공개하고 기록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죠.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힌트 역시 이분이 만든 음식인데요. 이분이 직접 만든 요리.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고요. 맛을 보면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써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맛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 요리입니다. 제가 동작으로 힌트 살짝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요 먹는 방법입니다. 아하.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딱 하나 있어. 개뚜껑 연다, 개뚜껑. 그죠? 비비고. 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영질. 네. 역시 영질 잘하셔. 대한민국 밥 도둑 1위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아니 근데 저걸 간장게장을 직접 만든다고요? 저거 어려운 건데. 대단한 거죠. 사실 저는 힌트를 듣고 어떤 분인지 알았는데요. 이 부분 옥동자에서 옥주부로 변신한 개그맨 정종철 씨 맞죠? 간장게장까지 맛있게 만드는 바로 옥주부 정종철 씨입니다. 야, 근데 정종철 씨 요리 잘하는 거 알겠지만 간장게장까지 저렇게 뚝딱 만든 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걸 이영애 씨가 그렇게 좋아해서 맛보고 이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영애 씨가 정종철 씨가 만든 이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래요.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그거 구입할 수 없을까요? 구매할 수 없을까요? 정종철 씨가 또 내 음식 맛있게 먹어준다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먹어만 주십시오.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맛 궁금해요. 저도요. 근데 이영애 씨 대장금인 거 다들 아시죠? 대장금이 대장금을 선물한 거예요. 근데 원래도 친분이 좀 있으셨대요? 어때요? 아니에요. 두 사람 전혀 친분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접점은 뭐냐? 정종철 씨랑 이영애 씨랑 같은 그릇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릇 만드신 도예가 선생님한테 그 작가님한테 이영애 씨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했다네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렇게 연락처를 얻어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장게장 맛에 반한 게 이영애 씨뿐이 아니라면서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비린 맛을 전혀 못 먹는 그 방송인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간장게장 맛을 보고 나서 국물까지 싹 다 이제 밥에 비벼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세윤 씨 아시죠? 문세윤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전혀 비린내 안 난다고 전혀 하죠.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면서 서장훈 씨 의견에 고개를 바로 끄덕이는데 이게 바로 정종철 씨 간장게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정종철 씨에게 이렇게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정종철 씨는 그 SNS 스타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정종철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이 몇 끼 먹었었던 이 음식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음식이 바로 새우크림 파스타였어요. 비주얼만 봐도 굉장히 군침이 나는 그런 메뉴인데 이렇게 차곡차곡 SNS에 올린 레시피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었던 그리고 가장 많이 따라했었던 이런 음식 100개를 모은 요리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야, 요리책까지 냈으면은 뭐 이건 프로 셰프네요. 그렇죠. 셰프죠. 그럼. 저도 사실 주부지만 저렇게까지 매일매일 요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렇게까지 요리를 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홈쇼핑에서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옥주부 처음부터 살림꾼 아니었습니다. 살림꾼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 바로 아내의 편지. 손으로 쓴 2장의 편지였어요. 그래요? 이거였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우리가 하든가 말든가. 이제 배달시켜 먹어라.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했다 그래요.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고 이 우울증의 대인 기피증까지 앓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무게가 100kg까지 늘고 우울증 약까지 먹고 근데 이걸 남편이 공감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내 왜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지? 오히려 이런 눈초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안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써서 정종철 씨 가방에 넣은 후 편지가 가방에 들어있다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 문자 받으면 남편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하더라고요.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덜컥 내려앉았는데 열어보고 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빠는 남편, 아빠 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써 있는데 정종철 씨가 읽었던 이거는 편지가 아니라 유서나 마찬가지로 느껴졌다는 거. 그만큼 절박함. 이건 평생 내가 가져가야 될 내용이구나 생각하고 그때 딱 결심한 거죠. 내가 이제 아내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근데 다른 남편 같으면 몸만 있어주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하며 옆에 있는 옥주부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살림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쵸, 네. 그래서 살림 9단 옥주부가 됐는데 살림 9단 옥주부에 대한 별명을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네, 정종철 씨가 실제로 집안일의 한 7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살림구단 옥주부라는 많은 이런 별명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2, 제3의 이름이 된 것 같다라면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맛있는 집밥 요리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이번에 만나볼 스타는요. 파격적인 집밥 고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리는 자고로 정성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반기를 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주말극의 황태자이자 어머니들께 아이돌로 불리고 있는 이분. 감히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요리계의 이단하다. 이단하다. 이단하. 굉장히 이단하. 이단하까지 나올 정도면 이게 범상치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단하가 나올 거면 기본이 된 상태에서 뭔가 다른 메뉴가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네. 저도 방송에서 이분이 요리를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맛있다고? 저게 요리야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파격적인 요리를 선보인 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준비한 메뉴만 봤을 때는 이게 파격적일까? 라고 싶을 그런 음식이에요. 아주 평범한 음식인데요. 음식에 대한 힌트 노래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뮤직 큐. 우리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안무가 있죠. 네. 네. 지금 나오죠? 네. 냉면. 네. 이 노래에서 냉면, 냉면이라는 단어가 방금 냉면을 6번 나와요. 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냉면? 그런데 사실 냉면을 독특하게 만들기 쉽지가 않겠죠. 독특하게, 특이하게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고 있는 이 스타. 주말극의 황태자이자 아이돌 같은 그분 과연 누굴까요? 정답! 배우 이장우 씨. 이장우 씨. 맞아요?
정답입니다. 맞죠? 와. 아니 근데 뭐 냉면을 만들었는데 무슨 요리계 2단화가 나와요? 그래요? 뭐 냉면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냉면이 뭐 특이한 게 있어요? 이장우 씨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능에 나와서 이 마치 어디 막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그런 물냉면 방금 배달된 것 같은 물냉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본 박나래 씨, 장도연 씨, 손담비 씨가 너무 맛있다. 육수가 정말 깔끔하고 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자 너도 나도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레시피 궁금해 했더니 이 이장우 씨가 인터넷 방송 채널까지 만들어서 그 레시피를 공개하게 이르렀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14만 회. 와, 대단하죠. 냉면으로. 한 14만 가정에서 지금 이 냉면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장우 씨표 물냉면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 물냉면 사 먹으러 가면 2대가 하고 있는, 3대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장우 씨의 냉면은 10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물냉면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재료부터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이 신선한 육수를 만드는 재료, 바로 소고기 맛 다땡땡 가루, 마법의 가루. 이게 가장 메인의 그 맛이고요. 여기에다가 꿀소금, 흑설탕, 식초, 국간장, 식초 등을 준비하고 면과 얼음을 준비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선택상 좀 더 고급진 이 맛을 먹고 싶다면 쌈무라던가 배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나래 씨 등이 감탄한 이 깊은 국물, 이 육수의 맛이 특별한 이런 시간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소고기 맛 다땡땡 이 마법 가루였던 거죠. 아니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요리 금손으로 불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마법의 가루를 주로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장우 씨는요, 자신의 이 요리 비법으로 마법의 가루를 주로 쓴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각종 조미료를 이용해서 재료를 최소화하는 게 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루 요리사다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또 요리를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를 갈아서 갈비를 찜 양념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 배 맛이 나는 음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쉽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체품을 굉장히 잘 찾는 배우라고 해요. 어디 방송에서 무인도에 가도 이 가루 가져간다고 그랬다면 내가 무인도를 또 꼭 하나 가져갈 거. 그 소고기맛 감미료 그 가루를 가져가겠다 했는데 정말 뭐 된장찌개 넣어도 맛있다, 모두에 넣어도 맛있다는데 저 정말 특이했던 거. 라면에 넣어도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따라해보지 못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라면 수프가 이미 가루인데 거기다 또 이 가루를 넣어요? 근데 이분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이 라면 수프에 들어있는 이 가루가 전체가 MSG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요즘 소고기 맛 이것 같은 경우에는 MSG가 막 너무 많이 첨가돼 있지는 않다고 한다. 이 진짜 소고기를 말려서 갈아서 이제 수프로 넣는 거기 때문에 소고기 맛이 아주 잘 난다, 아주 맛있어진다 라면서 남다른 가루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 가루 사랑이 대단한데요? 이분은 조만간 그 가루 회사 하나 차리겠네요. 아니 지금 CF 모델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근데 이렇게 요리를 최적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작업, 고수인데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저 같은 자취생들은 조금 배워볼까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하는데요. 이장우 씨가 얘기를 한 것이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건 솔직히 아니다. 그런데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떤 맛이 나오겠다라는 이 가루 조합을 잘하는 편이다. 요리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취를 얼마나 오래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장우 씨 올해 자취 11년 차라고 합니다. 오래네.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시켜 먹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제가 자취 15년 차라서 아는데 장을 보면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쉽게 만드는 요리를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만의 이런 가루 요리 비법이 탄생을 하게 됐다라고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은 레시피, 요리법, 쿡방이 있었는데 가루 요리법은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양한 가루를 써서 요리해 먹는 걸 어머니가 보면 어머니는 정말 바로 등짝 스매싱 날리죠.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백 선생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요리를 가르쳤다면 이장우 씨는 지금 이 1인 가구 미혼들한테 요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쉬운 걸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얘기하셨대요.
그래도 이왕 만들어 먹을 거면 예쁘게 만들어 먹어.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가루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한번 네, 구독하고 한번 보면 네, 그게 옛날 우리 같아요. 어머니의 네. 손맛은 가루 맛이었던. 맞아요. 마법의 가루가 있었죠. 이 맛이야. 네.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여기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시간이 쭉 되고 있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스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상을 차릴 때 이분의 매력, 진가가 아주 크게 드러나는 분입니다. 아마 네. 많은 분들 잔치상에서 힌트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치상이면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까지 제육볶음, 물냉면, 뭐 간장게장, 연어, 회덮밥 뭐 다양하게 나왔는데 네. 이번엔 뭐 나옵니까? 지금 가루로 냉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쉽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소개한 요리는요, 요린이라고 하죠. 요리를 잘 못하는 요리 어린이분들도 요리 초보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전현무 씨한테 이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라면만큼 하기 쉬운 요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요리일까 궁금한데요. 자, 요리 먼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감바스입니다. 이 요리 역시 절대로 이 스타분이 만든 건 아닙니다. 감바스. 아, 이게 쉽다. 이게 라면만큼 쉽다.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한번 맛본 음식은 그대로 재현해낼 정도로 정말 그 대장금의 미각을 가지고 있는 박장금 아닌가 봅니다. 박장금 땡땡 발을 가지고 있는 그 박장금. 정답 바로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 요리 잘하죠. 사실 그 안주 요리의 최강자이거든요.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도 했는데 감바스도 맥주나 와인 안주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분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네, 박나래 씨는 2006년 K본부 이제 공채 개그우먼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때 사실 10여 년 정도의 무명 시절을 겪었어요. 이때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게 요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딱 봤을 때도 맛있어 보이고 거창한 요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박나래 씨의 시작은 양배추, 달걀, 햄 볶음이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재료를 넣고 볶기만 했었던 건데 하지만 요리도 사실 먹어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법이잖아요. 유명 레스토랑에 가서 그 요리를 먹으면 다음날 내가 이 요리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맛을 직접 따라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에 재주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레시피 그대로 줘도 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어머니가 목포에서 식당을 하시는 이 아주 수준급의 네. 손맛을 가지고 계신데 말하자면 모전여전, 대를 이은 손맛이네요. 근데 또 박나래 씨 하면 이 나래바 얘기 안 할 수 없거든요. 저도 참 가보고 싶은데 네. 이 사람 그리고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박나래 씨이기 때문에 집에다가 직접 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직접 맛있는 요리를 해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초가 바로 박나래 씨의 개그 아버지 김준호 씨입니다. 김준호 씨가 아니 개그맨으로 너 못 뜨면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너 술집 하나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마셔라. 너 술 좋아하니까. 집에다가 사람 막 불러들이지 말고 라고 한 곳에서 딱 영감을 얻어서 이 나래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김준호 씨가 이 나래바에 지분이 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나래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아주 코스 요리가 계속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나래 씨 끝부분은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집에 가려고 일어섰더니 정말 접시가 그래요? 근데 하나하나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자주 오는 사람들도 많겠네요. 그러면. 자주 오는 사람 많죠. 그 네. 어떤 여성 코미디언들의 이 참새 방앗간이라고 그래요. 뭐 친한 사람들이죠. 장도연 씨라든가 뭐 김지민 씨라든가 이채영 씨라든가 이렇게 뿐이 아니라 배우 이서진 씨도 온다고 하는데 저런 또 유명인 분들 가시는데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아니 근데 회까지 직접 뜨는 정도라면서요?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자타공인 요리금속 박나래 씨가 2017년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방어회를 뜨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능숙한 실력으로 방어회뿐만 아니라 20회까지 이렇게 딱 뜨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다. 이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리 금손이다.
짱이다라고 박수를 보내기도 했었죠. 아예 어머니가 모포에서 식당 하신다니까. 근데 창의력도 있어요. 저도 그 회를 먹었는데 회 썰어서 그냥 고추장이랑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뭐 오렌지 주스, 치즈랑 뭐 이렇게 멋있게 접시에 플레이팅을 했는데 이거 보기만 이런 거 아니야. 먹었더니 또 고추장 찍어 먹는 거랑 다른 그 맛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맛이 있는 거죠. 근데 박나래 씨가 책을 또 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에세이도 아니고 요리책도 아니다. 그냥 딱히 컨셉이랄 것은 없고, 그냥 책을 만들고 싶었다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나래바로 초대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서 나래바와 즐기고 싶다라면서 숙취 없이 취하는 책이다라고 한 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주가 있네. 확실히 다음 다르네요. 스타는요? 네, 다음 스타는 올해 42세가 된 너튜브에서 탑골 가가라고 불렸던 과거의 테크노 여전사였던 그분입니다. 현재는 이제 결혼해서 남편분과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분인데 어떤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분 뭐 요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잘하지만 최근에 SNS에 여름 김치를 올려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름 김치 아삭한 거. 아삭한 거.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역시 먹는 거에 다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라. 자, 바로 오이소박이 맛있겠다. 근데 어떤 스타일일까요? 앞서 탑골 가가에서 눈치를 좀 채긴 했는데. 그리고 테크노 여전사 하면 몇 분 있죠. 테크노 여전사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죠. 이정현 씨입니다. 이정현 씨. 근데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몰랐네. 이정현 씨 SNS 보니까요, 집밥 해놓고 친구들 막 스타들 굉장히 많이 초대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정현 씨가 2019년도에 3살 연하에 남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이런 신혼 모습을 그리고 요리를 해주는 모습을 많이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몇몇 예능 프로그램과 이 이정현 씨가 쓴 요리책을 통해서 전문 셰프 뺨치는 요리 전문가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요리 잘하고 정말 빠지는 게 없네요. 너무 부럽네요. 일단 이 이정현 씨의 요리책은요. 출간 직후에 보통 이제 베스트셀러에 일단 이정현 씨의 요리책이 출간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보통 스타들의 이 요리책 같은 경우에는 출간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입소문이 나서 정말 할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야 상위권에 진입을 하거든요. 이런 것과 다른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손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엄마 영향을 받나요? 이 손맛도 있고 주변에 나누는 거 보셨잖아요. 이 손 크기도 엄마한테 닮았는데 이 이제 20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 속에 살았고 5딸 중에 막내였다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김장도 300~400포기 담궈서 주변에 나눠주고 음식해서 가족 친지 대접하고 이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거를 쏙 빼닮아서 이렇게 손맛도 있고 손도 크답니다. 어머니를 보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요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의 어깨너머로 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과정을 배웠었던 이정현 씨. 어느새 취미가 됐는데요. 이정현 씨가 힘들 때마다 뭔가 몰두할 게 필요하다. 바로 그게 요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정현 씨에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테크노 여전사로 알고 있는 이정현 씨가 사실은 데뷔를 배우로 했었어요. 16살 때 꽃잎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이때 연기를 너무 잘해서 96년도 대종상에서 신인여우상, 여우주연상 이 후보에 동시에 오를 정도로 그때 말로 신들린 연기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충무로 기대주로 확 떠올랐는데 사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 생활을 오래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고요. 이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크노 여전사로 막 활동을 하면서 99년도에 가수로 정점을 찍었었는데 이후 한류 열풍으로 중국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다가 사실 한국에서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가 다들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전 같지 않은 인기를 본인이 실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위로해준 게 요리였군요. 그렇죠. 이정현 씨가 매주 목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게 유일한 힐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또 요리를 할 때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도마 소리가 나는데 이 도마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내가 일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있는 반찬 탁탁탁탁 모아서 양푼에 막 비벼서 고추장 탁 해서 비벼주면 그게 그렇게 소울푸드, 힐링푸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정현 씨에게 요리를 알려준 어머니께서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당시 이정현 씨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촬영을 하다가 어머니의 이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투병하던 중 향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정현 씨 어머니가 이정현 씨가 결혼하고 난 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이정현 씨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신 이후부터는 이정현 씨가 이제 밥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 참 행복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네, 요리 금손 이정현 씨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마지막 스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강남의 5대 얼짱으로 꼽혔던 분이고요. 이분의 외할아버지는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고 박노수 화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2013년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연기력이라면 손에 꼽히는 그런 분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모든 걸 다 갖춘 스타 같은데 이 스타가 어떤 요리를 잘하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리를 잘해요. 주로 잘하는 게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편과 아들이 주로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을 만들면서 집밥 이 선생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화제가 된 음식은 양식도 한식도 아니고 중식입니다. 그래요? 뭘까요? 중식을 집에서 직접 한다고요? 중식을 직접 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지금 꿀떡꿀떡 침이 넘어가는데요. 음식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탕수육입니다. 아, 탕수육. 네. 직접 만들면서 이번에 화제가 된 스타가 한 명 있죠. 네, 게다가 이민정 씨? 그렇죠. 네. 남편까지 굉장히 유명한 이민정 씨. 정답! 맞췄네요. 이민정 씨 뭐 못하는 요리가 없을 정도로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면서요? 지금 결혼 8년 차 주부인데 아주 요리에 푹 빠졌더라고요. 요리라는 게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너무 창의적이다.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민정 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이병헌 씨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텐데 식습관이 좀 두 사람이 많이 다른가 봐요. 이민정 씨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이병헌 씨는 좀 빨리 먹는다고 그래요. 아마 일찌감치부터 유명해서 현장에서 빨리 밥 먹어 버릇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어느 정도냐. 이민정 씨가 이제 밥하고 반찬 차려놓고 국 떠가지고 테이블에 식탁에 갔는데 벌써 이병헌 씨 밥 다 먹었더래요. 신혼 때 얘기인데 서운했다고 이민정 씨가 얘기하네요. 네. 저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요. 밥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이민정 씨가 그렇게 요리 금손이었어요. 이민정 씨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는 이 고추장찌개랑 닭볶음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촬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병헌 씨 아침 식사를 항상 해준다라고 남다른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주 종목이 한식이 아니라 양식을 잘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병헌 씨에게 그래서 양식을 초반에 만들어줬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나 고추장 좀 넣을게 라고 하면서 갑자기 파스타에 고추장을 넣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나 양식 실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굉장히 귀여운 고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하니까 정말 반칙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레시피 우리에게 선보여주길 기대할게요. 연예계 요리 금손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간의 박스오피스 순위 준비했습니다. 5위 루카, 4위 콰이어트 플레이스 2, 3위 킬러의 보디가드 2, 2위 크루엘라 킬러의 보디가드 2, 그리고 크루엘라 2, 그리고 1위는 발신제한입니다. 와, 드디어 한국 영화가 들어왔네요. 네. 그러니까요. 국내에 다양한 작품들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성수기 이 극장대전의 신호탄을 정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발신제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23일 개봉 당시에만 극장에 5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몰렸어요.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최고의 이 기록을 세우면서 흥행 청신호를 알리고 그리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무려 총 38만 명의 관객을 이 코로나 시대에 동원했다고 합니다. 네, 올 여름에도 극장가는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 확산되고 이러면서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네. 조지 씨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 봤거든요. 보셨구나. 정말 숨막히게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가뭄이었는데 이 발신제한이 개봉을 하면서 그 뒤로 정말 볼만한 영화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여름 극장가를 살릴 구원투수가 될 영화들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영화부터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영화는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죠. 네,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가 그 파격 로맨스를 선보인 두 분의 출연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어떻게 되죠? 네, 지현우 씨가 올해 1984년생으로 38살이거든요. 그런데
고두심 씨가 71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무려 33세가 납니다. 사실 이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요. 둘 중에서 두 사람 키스씨까지 할 정도로 네, 사랑에 빠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예전에 윤여정 씨가 가로지기에서 봉태규 씨하고 기억하시네요. 그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아유, 그렇죠. 그때도 사실 지금과 비슷합니다. 네. 윤여정 씨와 이 봉태규 씨의 나이 차이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33살, 한 살 모자라긴 하지만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큰 나이 차이인 건 분명하죠. 네. 고두심 씨 좀 망설이고 이러진 않았을까요? 다행히 전혀 망설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요. 그냥 나는 이 영화를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2편, 3편까지 나는 이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연기 변신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고두심 씨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이 해녀로 기네스북에 오른 70대 이 진홍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지현우 씨는 서울에서 고두심 씨를 취재하러 온 다큐멘터리 PD 역할인데 두 사람이 이 제주도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을 공유하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연기 대상에서 최다 수상자라는 기록 가지고 있잖아요. 고두심 씨. 빛나는 순간으로 여우주연상 받았죠. 맞습니다. 이제 연기대상 7번 받았고 뭐 지상파 3사 그랜드 슬램 했는데 이번에 해외영화제에서 또 받았죠. 해외영화제에서 받고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제주의 딸이 제주 해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어떤 여자로서 살아가는 늦게 어떤 찾은 깨달은 사랑, 어떤 깊은 상처 이런 걸 표현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우주연상이 고두심 것이 됐는데 고두심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 영화 봐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 출연하는 작품마다 흥행을 보증하면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잘생긴 배우 조인성 씨가 3년 만에 복귀하는 작품 바로 모가디슈입니다. 이 모가디슈는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인해서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린 영화인데요. 실감나는 절박감과 긴박감을 살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00%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인성 씨는 2018년 영화 안시성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스크린에 컴백을 하거든요. 극 중에서는 어떤 역할 맡았나요? 네, 제가 또 연예부 미남 전문 기자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심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인성 씨가 맡은 역할은요, 안기부 출신의 주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의 이 강대진 참사관이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이 대사관 직원들을 감시하고 또 관리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견제를 굉장히 하는데 반면에 또 협조를 해야 될 때는 확 협조를 하는 그야말로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는 이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조인성 씨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 시나리오를 보고 굉장히 전형적인 안기부 사람의 역할이 아니어서 일단 이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욕심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안기부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도 허세도 있고 또 굉장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캐릭터 분석을 했고요. 또 현장에서 김윤석 선배와 호흡을 맞추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중심이 잡히기도 하고 의외성이 있는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기대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관전 포인트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인데 안기부 시절 얘기군요. 그러면 김윤석 씨는 어떤 역할이에요? 소말리아 한국 대사 한신성 역을 맡았는데 뭐 대체불가 연기를 우리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 현장에서 삼겹살 구워가며 조인성 비롯해서 후배 배우들, 스태프들 다 먹여가면서 촬영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7월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영화 모가디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네. 상반기가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싶은데요. 오늘 하루 6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